같이 보셨죠? 특히 이제 수계 소화 설비에서 이 펌프 부분은 그 사람의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펌프가 제대로 그 저희가 그 소화 설비 작동을 위해서 책정한 어, 전격 유량, 전격 압력 이상을 갖다가 이제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이걸 점검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어, 다음 순환배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순환배관이라는 것은 이 펌프의 그 또출축 체크밸브 이전에서 이제 분리시키는 20mm 이제 관입니다. 어, 특히 이제 최절 운전할 때 최절 압력 미만에서 이제 개방돼서 이 시스템에 이제 장애가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그 릴리프 밸브 등을 갖다가 이제 설치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절 운전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그 물이 하나도 방사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펌프가 돌면서 1차 축으로 이제 1차 측 그 소화 펌프 1차 측 배관을 닫아둠으로써 그 안에서 실제 압력이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펌프 토출 측의 배관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이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서 압력을 낼 수 있는 상한점 이상으로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그 소화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서 설정 압력을 이제 정하죠. 그래서 설정 압력 2 이상이면 어, 이 스프링, 이 릴리프 밸브 안에 있는 스프링이 이제 이 설정 압력이 됐을 때 밀려 올라가서 열리면서 위로 이 가압을 갖다가 이제 방출해가지고 이제 소화 설비를 이제 어, 파손을 이제 방지하는 건데요. 이 펌프 내에 이제 수체절을 운전을 할 때 공회전에 의한 이 수온 상승이라든지 과압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밸브 주변에 이렇게 그 릴리프 밸브를 이제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작 전에는 이렇게 이제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것이 아베이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그래서 들어 올려주면 물이 옆쪽으로 과압된 그 과압이 옆으로 새나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게 요 릴리프 밸브가 되겠고요. 어, 여기 보시는 밸브는 이 압력 챔버용 그 안전 밸브, 그 다음에 어, 고압가스용 안전 밸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압력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갖다 시스템의 뭐 다른 부분에 이제 배관 파손이라든지 밸브 등의 연결부 등이 파손이 났지 않도록 아예 그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릴리프 밸브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관입니다. 이 소화 설비에 쓰는 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강 또는 배관 이 압력이 만약에 쓰는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 그리고 또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과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가진 것 등을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배관은 이 탄소 이제 강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압력이 그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뭐 1.2 메가파스칼 이상에는 뭐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광 그래서 KSD 뭐 3562, KSD 3507 이런 배관들을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카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천장과 이제 천장에 있으면 그 안에 사용하는 반자가 있죠.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그러니까 천장이 있는데 밑에 반자가 이제 불연재료를 준불연재료로 이제 설치할 때는 거기에 소방용
합성 수지관을 이제 쓸 수 있어요. CPVC관이라는 소방력 합성 수지관을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내부에 이제 습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세대, 아파트 세대 내부 천장에는 대부분 그 소방용 합성 수시관, CPVC관 등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그 재단을 한 다음에 그 양쪽 부분에다 이제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굽는 방법인데요. 실제 그 CPVC 배관 등을 이제 설치한 다음에 실제 그 새는지 안 새는지 압력을 테스트하게 되죠. 수압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고요. 또 뭐 일부는 뭐 공압 테스트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이제 어, 강관 중에는 배관용 산소 관관, 그 다음에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 그래서 KSD 3507, 3561을 써주거나 아니면 CPVC 배관은 아파트 세대 같은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화에 사용되는 배관은 반드시 이제 전용으로 이제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소화에 쓰는 배관을 뭐 급수 배관이나 다른 배관이랑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소방용은 반드시 소방 전용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의 토출축 구경은 유속이 3m/s가 이하가 되도록 하고 옥내 소화전과 연결되는 가지관의 구경은 옥내 소화전은 40mm,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65mm죠. 주 배관 중 입상간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때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이랑 겸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연결 송수관에 맞춰서 주배관은 100mm, 100파이 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으로 이제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송수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송수구는 이 소방차들이 이제 일로 어, 직접 그 소방차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밀어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어, 소방 대상물의 이 소방 소화 시설에 이 수원이 이제 부족합니다. 이때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가 이제 자체 압력으로 이 내부에 설치된 이 송수구를 통치해 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이 연결 송수구를 설치할 때 연결 송수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그다음에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그 사람의 이제 뭐 무릎에서 허리 정도 되는 위치죠. 작업하기 이제 좋은 위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65파이, 65파이짜리 그 쌍구형으로 또는 단구형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는 오토 드립 밸브, 자동 배수 밸브를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고 나서 물이 이제 밖으로 빠져서 어, 그 동파를 방지하게 되고 또 연결 송수구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마개등을 이제 채우게 되죠. 그다음에 소화전함입니다. 어, 이 소화전함은 이제 건물 그 뭐 건물 내부로 지하수로부터 이제 올라온 이제 배관 등을 이제 이용해서 이 앵글 그 소화전 등은 앵글 밸브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요 이 소화전을 보면은 두 가지 용도로 나누죠. 첫 번째 아랫부분에는 이 화재를 꺼주기 위한 그 앵글 밸브랑 그다음에 소방 호스, 그다음에 소화 노즐이 이렇게 배치되게 되고요. 소화전의 윗부분을 보면은 화재 감지를 위한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보면은 첫째 발신기가 있어요. 발신기. 만약에 이제 감지기가 이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손으로 이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화재가 난 장소에 대해서 감지기랑 똑같은 원리로 그 위치를 표시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다고 그 알려주는 경종이 이제 소화전 안에는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전의 위치를 상시 알려주는 그 소화전 등이 항상 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펌프 등이 가동될 때 이제 펌프 기동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소화전 함의 재질을 보면은 강판입니다. 강판으로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합성 수지 제로할 때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 수지제로 하고요. 이 문짝의 면적을 보면 0.5 루베, 0.5, 0.5 해배, 0.5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 밸브, 앵글 밸브를 조작하거나 호스를 수납하는데 용이하도록 용이하도록 이 문짝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수구 및 노즐을 이제 보면요. 소화전에 이제 방수구는 그 40mm 이상의 구경으로 이제 층마다 이제 설치돼야 되고요. 근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이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구의 설치 높이, 이 방수구의 설치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구는 40mm 이상으로 이제 설치가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어, 복층형 구조 경우에는 이 방수구가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복층으로 했을 때는 위층엔 설치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층에만 이제 설치된 이렇게 얘기 됩니다. 그다음에 방수구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25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실제 25m는 이 소화전 한 번이 15m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하면 3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화전이 30m인데 이제 뭐 꺾어지고 그러면 한 25m 정도 나오는 거 되겠죠. 그래서 25mm 이상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의 것. 그래서 뭐 아마호스도 있고 고무호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호스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호스릴 소화전을 이제 릴로 이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호스는 소방 대상물에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해야 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소화전 호스함을 열어보면 이 호스를 갖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 상태로 보관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방 호스를 갖다 이렇게 일정 높이, 일정 규격마다 걸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신속한 소화 설비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소화전에 이 소방 호스를 일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르고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펌프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펌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주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소화전이면 소화전 펌프, 스프링클러면 스프링 펌프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정격 유량과 정격 양정을 이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주펌프를 이제 설치를 이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이 소화 배관이라든지 각종 연결부에서 이 리크가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소화 설비가 가동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리크가 되면 자꾸만 압이 이제 빠져가지고 리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충압 펌프죠. 충압 펌프는 그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배관 계통에서 어, 이 누수를 이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암만 잘 설치한다 그래도 이 배관을 용접하거나 뭐 프렌지를 해서 한다 그래도 이 누수가 이제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주펌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충압 펌프를 둬서 충압 펌프가 항상 일정한 그 압력으로 스탠바이를 해놓음에 따라서 주펌프에 의한 그 가동에 이제 만전을 기하기 위한 건데요. 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배관 이 뭐 소화설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압력이 떨어지면 어 만약에 이제 그 때마다 이제 추가 펌프가 돌아가지고 미세한 압력을 갖다 이제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용량의 주펌프가 기동해서 물을 보충해 주게 되면 주펌프는
어, 거의 기동하다 말고 이제 정지해 버리는. 왜냐하면 주펌프라는 것은 이 소화 용수가 굉장히 양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도 리크된 양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돌다가 그냥 바로 멈춰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미량의 리크가 있고 그런 건 충압 펌프에 의해서 이제 그 압력을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전압의 그 플리커 현상이 발생돼서 타 전기기관에 이제 악영향을 주고 주 펌프의 이제 수명을 뭐 이렇게 계속 단축하게 됩니다. 만약에 리크에 의해서 주 펌프가 가동한다면 계속 그냥 주펌프가 돌다 말고 돌다 말고 해서 그 성능이 단축시키기 때문에 이 충압 별도로 압력을 해주는 충압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미세한 압력 저하는 이제 충압 펌프가 충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압의 이제 플리크 현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압 변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요구인데 이런 플리커 현상이 나타나려면 안정적인 전압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기 기구류에도 악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 주펌프에 이제 만약에 잘못돼서 자진 기동에 의해서 이 펌프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도 뭐 수명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추압 펌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 펌프가 이제 돌기 전에 항상 그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미세한 압력 리크에도 그걸 갖다가 이제 항상 채워서 항상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충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충압 펌프는 그 배관 내의 압력의 변동에 따라서 빈번하게 운전하는 것을 이 주펌프가 빈번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펌프를 지키기 위한 거고요. 배관 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옥내 소화전 설비가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이제 충압 펌프의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의 호출 압력을 구하는 방법은 소방 대상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방수구에서 한 0.2메가파스칼을 이제 전하나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해 오는 방법으로서 고층 건축물로서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이 주펌프의 토출 압력에 근접하면 문제가 없고요. 공장이나 창고 등의 저층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소화 설비의 즉각적인 작동을 위해서 소화 배관의 설비의 배관 시스템을 일정 압력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부 이제 한계를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압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이제 하는 방법은 NFPA 13 기준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이제 도입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배관 내의 압력을 요구하는 압력 수준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에 이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충압 펌프는 압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출량이 얼마인지는 뭐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충압 펌프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유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충압 펌프로도 이제 소화수가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 뭐 미세한 경우에는 이제 이 충압 펌프가 돌므로써 주 펌프가 기동되지 않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압 펌프의 토출량은 소화 설비가 최초로 작동할 때 요구되는 토출량보다 이제 작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충압 펌프에 사용되는 거는 분당 한 60리터 정도가 되고요. 옥내 소화전에서는 그 기준 방사량이 분당 130리터이므로 옥내 소화전 같은 데는 뭐 그 방출되는 양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주펌프가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충압 펌프의 기동 및 정지 압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이 소방 대상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살수 장치보다 한 0.2메가파스칼 높은 경우에는 이 충압 펌프의 정지 압력은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보다 약간 적게 적용합니다.
또한 충압 펌프의 기동 압력은 충압 펌프의 정지 압력에서 한 0.1에서 0.3 메가파스칼 정도를 뺀 값을 이제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이 주 펌프의 토출 압력과 같을 경우에는 충압 펌프의 정지 압력은 주 펌프의 최저 압력, 운전 압력에서 주 펌프 흡입 측의 최소 정압을 더한 값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소화전 충압 펌프고요. 그 다음에 이 옥내 소화전 주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목내 소화전 예비 펌프가 있겠죠. 그래서 작동되는 이제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리크가 발생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충압 펌프가 기동을 하면서 리크된 부분의 압력을 이제 계속 이제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소화 용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충압 펌프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펌프가 이제 가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주펌프가 가동을 하면서 소화 용수를 갖다가 이제 방출을 하게 되고요. 주펌프가 가동하다가 또 더 모자란 경우가 되면 그 예비 펌프까지 이 스탠바이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방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압력 설정 기준을 보면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기동점이 자연 낙차보다 더 큰 것이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펌프의 이제 기동점은 자연 낙차압에서 K를 더한 값으로 설정하고 K는 옥모에 소화될 때 2kg으로 설정하고요. 어, 스프링클러일 때는 그다음에 주펌프의 정지점은 자동으로 이제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세팅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그 주펌프의 정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다음 그 충압 펌프 정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압 펌프 기동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펌프의 이제 기동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의 기동점과 주펌프의 기동점은 한 0.5 kg per cm 제곱 이상 이렇게 이제 발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그 작동 순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그 소화전을 이제 작동하기 위해 가지고 어 여기 그 소화전 펌프에 아니, 소화전에 그 기동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으로 이제 작동하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첫째 이제 그 옥내 소화전에 호스를 갖다가 쭉 그 화점까지 이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관창수가 그 옥내 소화전의 관창을 잡고 화점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요. 어,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보조자가 옥내 소화전의 그 방수구 연결 그 앵글 밸브를 갖다 이제 개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앵글 밸브를 개방해 주면은 앵글 밸브 내부에 있던 소화 용수가 소방 호스를 타고서 어, 소화 용수를 공출시키는 이런 구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 순서를 보면은 그 맨 밑에 소화 수조가 있는데요. 소화 수조에서 후트 밸브를 통해 가지고 물을 주펌프가 끌어올려서 이것이 밸브를 이제 지나서 각 층에 그 각 밸브 알람 밸브나 이 소화전 밸브 등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 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소화전 설비랑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것 같으면 소화전은 사람이 수동으로 이제 방출해주는 그런 설비가 되겠고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동으로 이제 작동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예상되는 방어 구역에 설치된 감지기가
이 화재를 갖다 이제 감지하게 되고요. 또, 아니면 습식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가 발생된 방어 구역에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헤드가 바로 이제 소화 용수를 살수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습식 설비와 이제 건식 설비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습식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배관에 말단 배관에서 말단 헤드까지 물이 차 있는 거를 갖다 이제 습식 설비라고 그러고요. 건식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 공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1차 측까지는 물을 넣어놓고서 2차 측에는 이제 물을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화재가 났을 때 건식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이제 개방됨으로써 1차 측의 이제 압력이 2차 측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 소화 용수를 방수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액션 밸브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까지는 물이 차 있고 2차 측에는 그 자연압으로 돼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감지기가 A, B랑 나눠져 있는데 A가 B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어, 이 밸브가 이제 열리면서 2차 축으로 이제 물이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에 말단에 있는 헤드가 이제 개방되면서 이제 그 소화 용수가 방쇄되는 그런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를 보면 크게 습식 소화 설비, 원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고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그 헤드인데요. 헤드를 보면은 이렇게 그 금속 등이 녹는 퓨저블 링크 타입이 있고요. 또 글래스 벌브, 유리가 깨져서 열이 이 부분에 닿았을 때 깨지는 부분이 이제 유리로 된 부분, 그 다음에 뭐 퓨저블 링크로 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스프링클러 중에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 특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밸브인데요.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장 큰 특성은 어, 2차 측.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하수 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배관에서 각 층에 해당하는 1차 측까지는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이제 물이 차 있냐, 아니면 거기가 이제 대기압이냐, 아니면 거기가 가압 공기냐에 따라서 어, 습식이냐, 아니면은 그 건식이냐, 프리액션 타입이냐 이거로 나눠지는데 이 습식 설비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이 물로 말단 헤드까지 물로 이제 차 있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고 저희가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에서 어, 가장 이제 설치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식 스프링클러는 알람 밸브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화재가 방출됐을 때 이 헤드 말단에 있는 헤드에 화재가 접촉을 해서 터지 헤드가 개방되기만 하면 2차 측에 물이 바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알람 밸브가 이제 개방돼서 그 다음에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2차 측으로 밀어 올리면서 유입해서 이제 방사되는 설비를 갖다가 저희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부합식 스프링클러 역시 이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하는 그 소화 용수가 쏟아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된 설비인데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 가압 송수 장치에서 그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의 1차 측까지는 물이 차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측까지는 항상 물이 차 있는데 2차 측에는 이제 부합으로 돼 있다 이죠. 부합이라는 것은 진공 양 음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헤드가 열리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게 그 발생되는 헤드가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감지기의 동작에 의해서 부압이 정압으로 바뀌면서 이 유수가 발생되면서 이제 그 소화 용수를 뿜어내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비화재 시에 헤드 개방으로 인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겠습니다. 건식은 이 특히 동파,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제 어, 이 수계 설비의 단점인 동파에 의한 그 설비 파손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이제 난방이 되지 않는 대공간 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얘기를 하고요. 특히 1차 측에는 가압수를 넣고 2차 측에는 에어 컴프레서를 이제 놓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는 가압수를 넣기 때문에 실제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때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그 가압된 공기를 밀고 그 소화 용수가 넘어가는데 그 일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압축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그저스트라든지 엑셀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압축된 공기를 빼주고 신속하게 그 소화 용수 1차 측의 소화 용수가 2차 측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설비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거는 여러분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도 역시 2차 측이 이제 물이 채우지 않고 어, 자연압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 구조죠. 그래서 1차 측까지는 가압수로 이제 차 있고 2차 측은 대기압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식 밸브랑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2차 측이 이제 가압된 용 그 공기가 들어있는 반면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는 지금 거기에 일반 대기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준비 작동식 이 스프링클러는 작동하는 방법이 감지기 이 안에 감지기 A, 감지기 B가 둘이 설치가 돼 있다가 화재 감지기 A, B가 이제 작동하게 되면은 이 밸브가 개방되면서 이 물이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준비 작동식 이제 스프링클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스프링클러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를 갖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로는 수원, 가압송수 장치, 배관, 헤드, 유수검지 장치, 송수구, 제어반, 비산 전원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습식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음, 헤드는 어, 우리 1차 측뿐만 아니라 2차 측까지 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헤드 역시 앞쪽에 이 폐쇄형 그 헤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때는 그 용도에 따라 해당 방어구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이제 세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의 헤드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동 방식과 방향 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요. 습식 스프링클러의 밸브는 알람 밸브입니다. 그래서 습식 스프링클러의 이제 유수 검지 장치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특히 알람 경보 밸브라고 불리며 알람 밸브에 클래퍼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알람 체크 밸브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그리고 클래퍼라는 것은 알람 밸브 내부에 설치된 원형판인데요. 알람 밸브에서 1차 측과 2차 측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2차 측에서 이 물이 그 가압수가 이제 빠져버리면 압력이 2차 측이 이제 압력이 빠져버리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1차 측에 강한 압력이 밀고 올라가는 클래퍼가 열리게 되는 이런 기능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클래퍼는 압력 스위치에서 2차 측으로 흐르는 가압수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람 밸브의 이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1차 측의 이제 개폐 밸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템파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측의 압력계,
2차 측의 압력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그 1차 측에 물이 차 있는 것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2차 측이 되겠죠. 그리고 압력계는 스프링클러 그 설비에는 항상 그 배관에 가압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계가 설치돼서 그 토출 압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압력 스위치는 2차 측에 이제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게 되고요. 2차 측에 그 가압수가 방출되면 클래퍼가 열리게 되고, 이때 클래퍼 밑부분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경보 시험 배관의 가압수가 압력 스위치의 벨로우즈를 가압해서 접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이 수신반으로 이제 신호가 송신되고요. 그러면서 경보가 울리고 밸브가 개방되고 표시등이 이제 점등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음은 그 시험 장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수검치 장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 곳에 가지배관의 말단에 이렇게 어, 이 시험 장치를 배관을 연결해서 스프링클러의 작동 상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하게 되고요. 시험 장치가 이제 작동할 때 방어 구역 내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개방돼서 이제 살수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직접 시험해 보는 거죠. 저희가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지고 직접 하나하나를 다 헤드를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압 내부에 개폐 밸브, 반사판, 뭐 프레임, 그다음에 개방형 헤드, 배수 배관 등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나 외부에 이제 주로 설치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물을 이제 쏟아질 때는 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습식 스프링클러에 이어서 다음은 그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습식과 이제 준비 작동식의 차이점, 번식의 차이점을 보면 1차 측까지는 다 가압수가 차 있지만 2차 측에도 가압수가 차 있는 것은 알람 밸브고, 그다음에 2차 측에 어, 공기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측에 가압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가압 공기로 되어 있는 것은 건식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준비 작동식 밸브의 1차 측과 2차 측 개폐 밸브를 보면 이 준비 작동식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펌프 쪽에 설치된 밸브를 1차 측, 그 다음에 헤드 쪽으로 설치된 밸브를 2차 측 개폐 밸브라고 하고요. 개폐 밸브는 그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개폐가 되는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OSNI 밸브나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를 이제 설치해 줍니다. 그다음에 압력계는 1차 측과 2차 측에 별도 이제 설치되어 있고, 1차 측은 그 가압수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압력을 지시해야 되고, 2차 측에는 그냥 대기압이에요. 대기압이라서 압력이 없기 때문에 0을 평상시에는 그 준비작동식 밸브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2차 측 압력계가 압이 들어가 있다면 잘못돼가지고 물이 넘어가거나 준비작동식 밸브가 작동되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화재가 아닌데도 이 오작동되었으므로 이건 정비를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준비작동식 관련해서 1차 측 압력계와 2차 측 압력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크래퍼 이전에 1차 측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차 있다가 어, 2차 측에는 지금 그 대기로 돼 있고요. 그러다가 그 화재 감지기 AB가 작동되면은 여기에 크로퍼의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 물이 넘어가면서 2차 측으로 이 가압된 물이 어, 2차 측으로 투입되면서 화재 시 이제 헤드가 개방되면서
방사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액션 밸브의 특징은 교차회로 감지기로 이제 돼 있는데요. 방어구역에 회로가 두 개의 회로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회로를 놔서 만약에 이제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 비화재보라든지 오작동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로 A 회로, B 회로로 이렇게 엇갈리게 이제 설치해서 각각의 회로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타입으로 돼 있고요. 두 개의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 중에서 이 하나의 회로에 화재를 감지하면 화재 경보와 화재 표시 등만이 점등되고 만약에 이제 두 개의 회로의 감지에 동시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검지되면 이때는 실제 그 솔레노이드 밸브로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이제 밸브를 작동시키도록 하죠. 그 감지기의 오작동에 의한 설비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지기의 회로 구성을 교차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신뢰도가 높은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교차 회로로 이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솔레노이드 밸브인데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프렉션 밸브의 중간 실과 배수 배관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배관에 설치되어 있고 중간실 압력수의 배수를 이제 차단하고 있다가 전원이 공급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작동하면서 전자대역이 돼서 작동하면서 밸브를 차단하고 있는 그 작은 철심을 이제 끌어올려서 밸브를 개방하게 되죠. 그러면 밸브가 개방되면서 중간실의 압력수를 배수관을 통해서 배출시키면 1차 측과 중간실의 압력 균형이 깨지면서 1차 측의 가압수가 2차 축으로 이제 송수되고 프리어 액션 밸브가 이제 작동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긴급 해제 밸브라고도 하고 수동 개방 밸브인데요. 중간실의 이 가압수를 이제 배출시키는 이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긴급 밸브를 개방했을 때는 준비 작동식 밸브가 개방돼서 2차 측 헤드까지 물이 이제 수송하게 되고요. 송수되고요.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으로 설비가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설비를 조작할 때 개폐 조작되는 개폐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챔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간 챔버라는 것은 프리액션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측은 가압수, 2차 축은 대기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축과 2차 축 사이에 이 중간 챔버를 설치하는데 이를 통해서 1차 축의 가압수가 2차 축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챔버의 가압수가 배수가 이제 돼가지고 압력 균형이 빼지면 그때서야 이제 클래퍼가 이제 클래퍼가 그때서야 열리게 되고 2차 축으로도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팅할 때 1차 측의 가압수를 작은 구멍의 배관을 통해서 중간 밸브로 공급하도록 이제 돼 있고요. 챔버에 가압되면 중간 챔버와 1차 측 사이에 플래퍼가 압력의 균형을 잃어서 2차 측으로 송수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다음은 SVP, 슈퍼비저리 판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프리액션 밸브를 작동시킬 때 A 회로랑 B 회로 두 개의 회로가 이제 작동될 때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슈퍼비저리 판넬은 그 감지기에 의한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수동으로 여기에 슈퍼비저리에 그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이제 정상 상태일 때는 상단부에 전원 표시 등만이 이제 이렇게 점등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나 크래퍼의 정상 복구가 아닐 때는 밸브 주의 표시 등이 이제 점등이 되게 되죠. 그다음에 수동 조작함의 기동 위치는 이 준비 작동 밸브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수동 스위치의 역할로 기동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화재 감지기가 동작된 것과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서 준비 작동식 밸브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보겠어요. 건식 설비는
이 1차 측에는 다 가압수가 가 있고 2차 측을 갖다가 압축 공기를 놓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측에서 압이 강하기 때문에 2차 측으로 이제 물이 밀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2차 측 배관에다가 가압을 해서 그 가압으로 1차 측과 2차 측의 이제 공기의 압력 균형을 이제 잡아주죠. 그랬다가 화재가 났을 때 2차 측의 그 헤드의 개방으로 인해서 헤드에서 그 압력 저하가 발생되면은 그 압력이 저하되면서 이 2차 측에 1차 측에 있던 물이 2차 측으로 2차 측 배관으로 물고 나가서 헤드까지 방출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압축 공기의 압력은 1차 측의 가압수보다 낮고요. 그다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 균형을 유지해서 클리프가 열리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가압수나 압축 공기가 클레포와 접촉되는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계는 1차 측의 가압수 압력과 2차 측의 압축 공기의 압력을 각각 지시하고 있고요. 2차 측의 압축 공기의 압력이 더 이제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 에어 컴프레셔라는 것은 이 스프링클러를 세팅할 때 어, 1차 측의 가압이나 압만큼 2차 측 배관에도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1차 측과 2차 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런 것이 이제 자동 컴프레서의 역할이고 배관에 압축 공기가 누설될 때는 이것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컴프레서가 작동해서 압축 공기를 채우게 됩니다. 예, 요것이 이제 그 건식 밸브가 이제 되겠고요. 어, 1차 측 압력계, 2차 측 압력계, 그리고 배수 밸브, 그다음에 요 음, 건식 밸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컴프레서가 있어서 압이 빠지거나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압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엑셀레이터 등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차 측에 있는 공기 때문에 그 소화 용수가 방출되는데 지체되지 않도록 엑셀레이터 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 2차 측에 가압된 공기를 배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와 이그저스트를 보면 건식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그 동파는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2차 측에 있는 압력을 얼마나 빨리 빼주냐가 이 소화 설비의 그 용수를 밖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 속도를 좌지우지하기 하기 때문에 에그저스트와 엑셀레이터란 그 부가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에서 부담이 되죠. 그다음에 습식은 끝에까지 2차치까지 헤드에 물이 들어가 있어 개방은 바로 그냥 살수가 되는데 어, 그래서 반응 지수가 낮은 반면에 건식 설비는 이 압축 경기를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소화수가 살수되기 때문에 화재 이후에 대응 시간이 다른 설비보다 늦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압축 공기를 이제 빨리 배기시키기 위한 배기 가속 장치 그래서 뭐 엑셀레이터, 이그저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습식 스프링클러의 그 작동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의 작동 원리는 습식 스프링클러는 1차 측과 2차 측 배관 내부가 모두 이제 가압수로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헤드는 폐쇄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의 열이 헤드의 가멸부에 닿으면 이 가멸부가 녹아서 헤드가 개방이 되죠. 헤드가 개방이 되면 그 개방된 헤드를 통해서 가압수가 이제 2차 측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알람 밸브에 있는 클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측은 압력이 낮아지고 1차 측은 압력이 높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1차 측의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이제 밀어 올려지게 합니다. 이때 흘러나간 가압수 일부는 이 알람 스위치로 이동하고요. 이 가압수가 수압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 접점을 붙여서 밸브 개방 신호를 이제 수신반에送신하면 감시 제어반에서는 이 경보를 이제 확인하고 또 지구 표시 등등을 점등해서 어디 구역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측 헤드에서는 계속되는 살수로 인해서 배관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감압을 해서 펌프를 이제 자동 기동시키게 되죠. 그래서 계속 물을 송수함으로써 화재 진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어, 이번 주 소화 설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